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군 부대 주변 마을 사람들의 구술생애사라고 해서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이제 음식업을 평생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시절에 우리의 어머니 진순의 김옥순 선생님 이야기와 그다음 의정부 1호 피자집인 최윤복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시절 우리의 어머니 진순의 김옥순 어머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네, 저는 덕선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인 권성경이라고 하고요. 네, 미군 부대 주변 마을 사람들의 구조 생애사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요식업에 종사하셨던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진순애기 김옥순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뻘뻘에서 평생 동안 이제 음식업에 종사를 하셨고요. 지금 이제 떼뻘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창고 및 방이 있습니다. 이제 공실인 거죠. 비어 있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가게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킨이나 뭐 피자집 이런 것들 지금도 가면 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집이 피자집이었구나, 이 집이 치킨집이었구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홀이었구나, 클럽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비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떼벌이 되게 사람들이 많을 때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미군을 상대로 해서 음식점을 하시면서 평생 사셨던 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빼뻘이 미군들이 있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70대 초반까지 장사를 계속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의정부 고산동 빼뻘이 자리 잡기까지 빼뻘이 자리 잡기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먼저 들어보면요. 올해로 이제 84세 되셨고요.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머니가 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9살 때 이제 남자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김옥순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젖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살이면 너무 아기죠. 저희 아들은 9살부터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걔를 보면 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9살인데 동생 젖을 먹이기 위해서 막내 동생, 남동생을 등에 업고서 어머니 보따리 장사하는 어머니 계속 쫓아다녔대요. 쫓아다니면서 아이 이제 젖을 먹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건가.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때부터 어쩌면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시면서 20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시거든요. 20살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완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후상리로 이제 시집을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조각집에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조각집이 몰라서 조각집이 뭐예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고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있고 이렇게 조각조각 붙어있는 집을 조각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부모님이랑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죠. 근데 조각집에서 방 한 칸에서 다 같이 사셨던 거예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신랑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 눈물 나는 시집살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미루어 이제 짐작이 가능하다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20살에 결혼을 하고 21살에 이제 큰딸을 낳게 되는데요. 이제 조각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혼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남편은 이때 이제 같이 살지 않고 시누이가 있었던 분천에서 시누이가 이제 살았었는데 부천에 올라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없이 시어머니하고 조각집에서 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상리에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하고 이제 애기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시집간 친구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 혼자 두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따로 살고 있냐고. 그래서 친구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밤에 이제 야반도주를 해서 신랑한테 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이제 야밤에 울타리 밑으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제 신랑한테 가게 되거든요. 신랑한테 가게 되고 이제 서울은 처음 와본 거기 때문에 친구가 서울역에 같이 와서 친구 집에 하루 자고 친구가 이제 부천으로 다음날 이제 데려다 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시누이는 같은 여자여서 그 마음을 입장을 이해해줘서 이제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신랑과 같이 거기서 한 달 정도만 살다가 이제 신랑분이 다시 이제 또
이 후상류를 데려다 줬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시 데려다 주고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되고 다시 내려다 줬는데 이제 시어머니도 왜 몰랐겠어요. 그 마음을. 이제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당연히 신랑하고 같이 살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야반 도주까지 해서 나갔을 텐데 그 이제 그 마음을 아셨을 텐데 사실 이제 며느리하고 손주까지 없으면 이제 아들이 돈을 안 보내줄까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며느리하고 아이는 같이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마음을 알아서 그래 이제 너는 이제 신랑랑 같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같이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부천에서 있다가 이제 백고개로 의정부에 있는 백고개 미군 부대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백고개에서 살게 되면서 이제 의정부하고 본격적인 인연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구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백고개에서 신랑하고 같이 살게 됐으니까 다 순탄했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제 딱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시누이가 그때 같이 줬었던 게 밥그릇, 숟가락, 양푼만 딱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갖고 딱 살림을 시작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고개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방을 얻어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워낙 부지런하셔서 거기 살았던 그 주인 집까지 깨끗이 청소해주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아 이렇게 젊은 세대기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월세까지 깎아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되면서 이제 백고개에서 사시다 이제 검은돌로 넘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때 넘어오시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업 전선에 뛰어드시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검은동이 이제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오두막에서 사시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두막에서 사시게 되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오두막 여기 그 검은돌에 사실 때 그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셨던 남편을 둔 분이 이제 새들어 살게 계셨나 봐요. 그 분이 보시더니 그분이 이제 그 혹시 옛날에 이구지구 다녔던 화장품 장사 있었던 거 혹시 아세요? 그걸 하셨대요. 그 하우스보이 하셨던 분 아내분이 그걸 하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이분이 나도 데리고 다니라고 아줌마 나도 데리고 다녀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나도 이제 데리고 다녀달라. 그럼 이제 남편분이 미군 부대 다녔는데 왜 화장품 장사 하자고 데리고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때 이미 이제 남편분은 미군 부대 그만둔 상태여서 이제 아이는 이미 그때 이제 넷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당장 먹고 살아야 돼서 이제 아주머니한테 나도 데리고 다녀달라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기 그릇으로 돼 있었대요. 화장품 그릇들이 다. 너무 무거웠죠.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이고 이제 팔러 나가는 건데 문제는 당시에 이제 돈으로만 값을 줬던 게 아니라 뭐 곡식도 줬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 그릇으로 가져가서 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갔는데 곡식까지 받아오니까 이제 몸이 배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또 그렇게 팔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허탕을 쳤대요. 같이 나갔는데 자기는 허탕인 거예요. 근데 하우스보이 아주머니는 팔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나 안 팔아도 되니까 아줌마 팔 때 나 한 번만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쫓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딱 지고 나가서 화장품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안 사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안 사니까 나오고 안 산다고 하니까 나오고 있는데 하우스보이 아주머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 딱 들고 들어가서 안 산다고 해도 무조건 내려놓는데요. 내려놓고 이거 바르면 어떻고 이거 바르면 어떻고 이거 바르면 얼굴이 어떻고 손에 바르면 어떻고 막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아 그럼 나 그거 하나 줘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딱 들어가서 안 산다고 해도 안 사도 괜찮다. 일단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무조건 내려놓고 연설을 해라. 그래야 팔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팔게 됐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으로만 받았던 건 아니고 이제 곡식들로 받으니까 몸이 배겨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고지고 이제 화약품 장사를 다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살았던 거죠. 왜냐면 화장품은 팔아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몸이 배겨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몸이 배길 수가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을 때 또 그때 마침 하우스보이 했던 아주머니가 장사를 제안을 하셨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빽벌 가서 소라 장사를 해라. 여기 보신 것처럼
엄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왜냐면 몸이 배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너무 무거운 걸 다 이고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배길 수가 없다. 지금 빼뻘 넘어가서 아무거나 팔아라.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그때는 빼뻘에 사람들이 워낙 많았을 때기 때문에 뭐라도 팔리면 다 잘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의정부에서 소라가 정말 많이 나왔대요. 네, 소라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거를 갖다가 팔자. 그래서 하우스보이 아주머니를 은인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더니 이제 아이디어도 그분이 내셨는데 그분이 소라를 갖고 오면 꽁댕이를 다 따주셨대요. 꽁댕이를 다 따고 손질을 다 해주시면 그걸 이제 갖다가 된장 풀고 바글바글바글 끓여서 그걸 이제 갖다 파신 거예요. 빼뻘에 가서. 빼뻘에 가서 파시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된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에 10원씩 파셨대요. 10원씩 파시면 이제 저녁쯤 되면 그 갖다 놓은 돈그릇에 이렇게 가득 찼었던 거예요. 10원짜리가 가득 찼었다고. 왜냐면 이게 이제 아가씨들이 빼뻘에서 많이 있었는데 아가씨들이 되게 많이 사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소라 국물이 냉증에 되게 좋다는 소문이 나서 이제 소라를 끓이면 파란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그 물도 마시고 이 소라를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문정 성시를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빼뻘하고 이제 인연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소라를 팔면서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빼뻘에서 본격적으로 내가 좀 장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포장마차를 시작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돈짜리 반지를 끼고 계셨는데 그거를 팔아서 이제 장사 미천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마차를 뿌려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노량진 시장에서 신랑이 바깥 어른이 오징어 발을 한 짝씩 떼운대요. 오징어 발만 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싱싱한 걸 떼우면 그걸 이제 끓는 물에다가 딱 삶으면 꽃같이 확 오그라든대요. 얼마나 싱싱한지 이렇게 펴졌던 게 확 꽃으로 이제 오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양념한 초고추장 내주시면 아가씨들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제 아마도 손맛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만 대면 다 맛있다고 하셨던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오징어 발만 팔았던 건 아니고요. 여름에는 이제 호박을 갖다가 부침개 갖다가 팔았었고요. 그러니까 치킨이랑은 또 다른 기름 맛이잖아요. 그 기름 맛. 그래서 부침개를 부치면 또 코끝을 자극하기 때문에 뭐 경비원이라던가 하우스보이라던가 아가씨들이 와서 엄청 많이 사 먹었고 이제 수박도 갖다 놓고 파시고 이렇게 파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맛의 유혹을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포장마차 이제 저기 다른 게 포장마차 상호를 달고 이제 발이 얼어 터지도록 장사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사실은 당시 이 포장마차가 무허가로 나와 있는 거죠. 무허가로 남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철거 하려는 작업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셨던 때까지만 해도 이제 포장마차를 꾸려서 장사를 했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했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철거 단속들이 계속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죠. 계속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철거는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신고가 계속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제 은인 같은 분들이 와서 왜냐면 이제 젊은 여자가 아이들하고 먹고 살려고 발이 얼어 터지도록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 철거한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말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넘어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은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도 이제 갯벌에 살고 계신 한 분이 오셔서 경찰들이 이제 여기를 손대려고 하니까 종기도 큰 거를 짜야 고름이 나오지 그거 손댄다고 해서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명언 같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갔던 이야기들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포장마차 하시다가 이제 번듯하게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도 상호는 여전히 포장마차예요. 포장마차고. 근데 이제 상호를 왜 포장마차라고 했냐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가 이 가게를 냈다는 게 너무 좋으셨나 봐요. 동네 분들이 포장마차라고 간판을 만들어서 갖다가 붙여주셨대요. 그만큼 동네에서 이제 사랑받는 가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여름에는 냉면 팔았고 겨울에 이제 각기 우동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경비원이라던가 하우스보이라던가 아가씨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었었고요. 이 냉면은 저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이 냉면을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의정부 제1시장 가면 거기 안에서 이 면만 팔았던 부부가 있대요. 그럼 거기서 그날 팔 면들을 사갖고 오는 거 바로 볶고 너무 맛있대요. 맛있어. 네. 그럼 이제 1인분씩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분리하면서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대요. 왜냐면 그날 뽑은 면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냉면 육수는 어머니가 당연히 만드셨죠. 소뼈 갖다가 우리신 거예요. 우리시고 그리고 가게 바로 옆에 얼음 가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얼음을 동동동 띄워서. 그래서 아 정말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아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빼뻘에서 일했었던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면 꼭 들렸던 가게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를 이렇게 달고 포장마차를 하시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무허가 가게여서 이 앞에서 이제 포장마차였었고요. 그 다음 여기 와서 이제 가게를 얻어서 포장마차 상호를 달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무허가여서 요 이제 정화 사업에 들어가면서 이거 철거해야 되는 위기를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가게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네, 당장 이제 가게를 구했어야 됐고 그런데 때마침 너무나 다행히도 그 근처에 연탄 창고를 이제 수리해서 가게를 냈던 가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비슷한 걸 팔았는데 장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돼서 전기세 뭐 이런 것도 다 밀리고 월세도 밀리니까 주인이 이제 내놓은 거죠. 이걸 팔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가게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에 샀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8만 원에 해서 계약을 해서 사셨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사를 시작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여기서 장사를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서 장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냉면이나 각기우동 이런 것들을 팔았던 이제 포장마차 번듯한 가게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철거를 해야 돼서 그 다음 차리게 된 게 이제 한중식당 대성강을 차리게 되거든요. 이 포장마차 자리가 네,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 가게가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한중식당을 차리게 됐는데 어머니 왜 한중식당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호를 다 담기 위해서 왜냐면 먹고 싶은 게 되게 다양하니까 중식도 팔고 한식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음식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한중식당의 대성각을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 대성각이 지금도 살고 계신 진스넥 자리거든요. 그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대성각을 차렸었던 거예요. 차려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기호를 담을 수 있게 차렸으니까 음식 종류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셨던 거죠. 이제 너무 힘이 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거의 잠을 못 주무세요.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일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먼저 요거를 살 때 이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장소니까 좀 규모가 되는 가게예요. 가게고 거기서 같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요거 사실 때 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100만 원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제 승정이 붙으니까 3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돈이 모자르게 된 거죠.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에 제가 쓴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돈이 100만 원이 모자라서 가게를 못 사게 되니까 이제 울고불고 막 걱정을 하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가게에 계속 오셨던 어떤 청자란 아가씨가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 내가 꺼줄 테니까 갚으라고. 엄마가 안 갚을 사람도 아닌데 이제 엄마 갚으면 되니까 내가 빌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씨가 빌려줘서 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친척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그때 되게 이제 친정 엄마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청자란 아가씨께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걔가 좀 목도리 갖고 있는데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근데 지금도 이제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제가 눈물나게 고마운 아가씨 청장에서 이제 버금 100만 원. 당시 10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네, 엄청 큰 돈인 거죠. 왜냐면 그 집을 다 해서 300만 원에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줬고 이제 당연히 갚으셨지만 그 고마움은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성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다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게 다음에 이제 한식과 중식을 다 했던 대성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머니 왜 이름은 가게 이름은 왜 대성각이에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대성각 장사를 했었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오면 다 다르게 시키는 거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가게니까. 그래서 문제는 주문 받아서 주방까지 가는 사이에 다 까먹으신대요. 이때 이제 중식까지 같이 하셨으니까 이제 주방장을 두셨었나 봐요. 근데 가는 사이에 다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아가씨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주문 우리가 다 받아다 줄게.
아가씨들이 주문도 다 받아서 아가씨들이 주방에 가서 이런 거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다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주인이고 이걸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못 주무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밤 되면 낮에도 졸고 계시고 밤에도 졸고 계시고 그래서 몸이 도저히 버티지를 못할 지경까지 돼 있었는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어머니 43세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요. 근데 이제 아이는 넷이 있고 먼저 이제 하늘나라 떠난 남편이라고 제가 달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게 있다면 그 기분이 든다면 바로 이런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랑 없이 어떻게 애들하고 살지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가 당했다고, 내 일로 왔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실 때 저 말에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43부터는 이제 아이 넷 데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사셨던 거죠.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사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어머니는 여자 갈 일이 따로 있고 남자 갈 일이 따로 있는데 나는 43밖에 안 됐고 아이는 넷이나 있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가 장사를 주로 하셨는데 장을 다 보시고 손질해 주는 거 아버님이 다 하셨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어머니가 참을미가 너무 심해서 의정부 제일시장까지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오징어발 떼러 노량진 시장도 아버님이 다 다니셨던 게 어머니가 참을미가 너무 심해서 갔다 오면 반나절 정도 누워 계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참을미가 심했냐면 그 시골에서 전라도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 기차에서 멀미가 너무 심해서 기차 좌석은 2좌석을 끊었는데 어머니가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누워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누워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님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농도 되게 잘 치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간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누워서 왔다고 앉아서 있을 만큼 이제 안 됐던 거예요. 너무 멀미가 심해서.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떡하나. 참을미도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무섬증도 너무 심하셨대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님이 아버님도 패션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많이 입으시는데 하얀색 런닝 입고 이렇게 파지마 입고 나오시면 새벽에 막 일하는데 하얀색이 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귀신줄 알고 막 소스라치게 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참을미를 하는데 장 보러 가는 건 어떡하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저렇게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흰 런닝 갖고 오면 무서운데 난 밤에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이게 너무 걱정이 되셨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참미도 무서움증도 아버님이 싹 가지고 가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떻게 가져가셨냐?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대요. 이제 신랑이 죽으면 비방을 써야 된다고. 신랑이 죽은 난 그 자리에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는 듯이 가셨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간경화증으로 이제 주무시다가 이제 가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방에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자는 듯이 가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이 나간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3번 뒹구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가 뒹구르면서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가라고. 나 무서움증도 가져가고 참을미도 가져가라. 그래서 3번 떼굴떼굴 구르셨대요. 근데 정말로 그 다음부터 참을미도 없어지고 무서움증도 없어지셨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방을 잘 쓰시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그러니까 아버님의 미안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43세에 너무나 젊은 부인을 두고 또 아이들도 넷이나 있는데 내가 먼저 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제 참을미와 무서움증을 어머님이 가지고 가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참을미도 없으셔서 어머니가 이제 장 보시는 게 이제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한중 식당을 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2가지를 다 하시긴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진스낵이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진스낵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모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물건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노량진 시장 의정부 제1시장에서 이제 물건들을 갖고 와서 한국 사람 대상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미군들도 찾을 수 있는 스낵이라는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이 재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영어 선생님 집에서 사다가 쓰셨대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뭐예요?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영어 선생님이 있었냐고 하니까 아가씨들이 미군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영어를 배웠던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가씨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아가씨들은 이제 PX 다니는 게 미군들 때문에 조금 자유로우니까 이분들이 물건을 갖고 오면 여기다 이제 팔아서 이분이 이제 그걸 유통했던 거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 집에서 이제 물건들을 사다가 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영어 선생님이라는 직업, 사실 그 당시에 영어 선생님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라는 직업,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랙마켓,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인과 미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사들이 가능했던 거는 이제 빼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고기들을 사다가 특징적으로 이제 햄버거를 만들었었는데요. 햄버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주력 메뉴가 이제 햄버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방망이 고기라고 아시죠? 그 햄버거라고 아예 빵 가치 없이 그 햄버거라고 나오는데요. 햄버거 패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요것만 사다가 쓰면 너무 수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에다가 의정부 제2시장 가서 돼지고기 이제 앞다리살을 갖고 오는데 그 간고기를 갖고 와서 섞고 거기다 양파 갖은 양념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양념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라면 봉지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비닐이 나오죠. 거기다 넣어서 한 장씩 넣는 거예요. 한 장씩 눌러서 착착착착착 넣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제 쓸 때마다 갖다 쓰는 거죠. 거기에 마요네즈, 양파, 양배추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팔았었고요. 근데 정말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새벽에 이걸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라면도 되게 많이 팔렸겠구나라는 게 이제 진정이 가능한 게 이 패티를 만들려면 라면 봉지 한 장이 하나씩 나왔던 거여서 라면도 대단히 많이 와서 먹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 패티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손녀딸 일할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이미 장성해서 혼인한 이제 손녀딸인데 손녀딸이 5살 때 새벽에 할머니가 계속 졸면서 만드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나 봐요. 할머니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손녀딸이 라면 봉지는 착착 펴준 거예요. 5살 착착착 펴주다가 새벽 5시까지 일하셨대요. 거의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아침부터 다 파시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래서 하니까 5살이니까 얼마나 애기예요. 보더니 할머니 나 너무 졸려, 나 가서 잔다고.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5시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눈물이 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새벽 5시까지 만들 만큼 되게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햄버거 이제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간 햄버거들을 팔았던 주력 상품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많은 미군들을 만났을 텐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 미군도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미군이 있으세요 했더니 이제 손녀딸을 데리고 있었을 때 이 손녀딸마다 매일매일 빵빠레라는 아이스크림 아시죠? 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당시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의 아이스크림인데 매일매일 빵빠레를 하나씩 사줬었대요. 근데 미군이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 가게 단골 아가씨의 남자친구였던 거죠. 매일매일 사줬던 빵빠레를 사줬던 미군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수박 훔쳐갔던 미군도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어머니가 포장마차에서 가게를 하니까 정신없이 바쁘죠. 여기 놓고 수박 같은 것도 팔고 부침개도 막 붙여서 팔고 하니까 어머니 너무 정신없어서 막 부침개 붙이고 있으시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이 인숙 엄마 지금 미군이 수박 얻고 간다고. 그래서 잡으셨대요. 근데 잡은 게 되게 하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박을 얻고 가는 미군들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라면 봉지 되게 많이 나왔구나. 라면 되게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었던 만큼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먹었고 미군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라면 뒤에 써있는 그 레시피대로 끓여주면 되는데 미군은 조금 달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끓이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서 치즈 넣는 거죠. 치즈 넣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젓가락질 못하니까 폭포로 돌돌돌 말아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은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잖아요. 한국 라면이 이미 이전에 인기 있는 식품이야 라면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음식이네요. 네네네.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이 빼뻘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많이 왔었던 단골 손님들은 아가씨들이었었어요. 아가씨들이었었는데 보니까 지금 친정엄마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가씨들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요만한 작은 시스콜콜한 이야기를 와서 다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속상한 얘기, 그 다음에 뭐 미국 걔가 어땠네 저쨌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나한테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크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손맛도 있지만 그렇게 기댈 수 있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가씨들이 더 많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아가씨들도 미군들과 똑같이 이런 아가씨 저거 아가씨 다 있었는데, 아까처럼 청자 아가씨처럼 100만 원 턱 빌려줄 수 있는 분도 있었지만 돈을 떼먹고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들도 월급을 받는 거니까 20일이 월급 받는 날이다. 그럼 외상 쭉 달아놓고 먹나 봐요. 그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20일 날 월급 타면 준다고 타러 오라고 가보면 미국 갔대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 미국 갔다 와서 내가 그때 먹고 돈 안 준 거 갚고 가는 분들도 계셨대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은 똑같구나라는 거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역시 어머니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분은 청결한 아가씨인 것 같아요. 워낙 거금을 부려줬고, 그리고 그만큼의 신뢰가 쌓여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평생 사셨고 지금 84세신데 70대 초반까지 일을 하셨으니까 일을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신 큰 이유도 빼뻘이 그러니까 빼뻘에 있었던 스탠리가 이전하면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없으니까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를 닫았던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밤낮 없이 일만 해서 어머님이 되게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도 너무 아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지금 이제 진스넥 했었던 자리예요. 아까 이 자리에서 대성학도 했었던 거고, 여기는 지금 살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한집도 같이 팔았던 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머니한테 빼뻘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머니 빼뻘은 어머니한테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 여긴 내 목숨 같은 곳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남편이 43세 돌아가셔서 아들 둘, 딸 둘, 이제 넷을 다 키운 건데요. 이제 식당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되게 고마운 게 어머니가 워낙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이제 수월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잘 살아주는 거, 애들이 아무 말 없이 잘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머니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제 빼뻘은 나한테 목숨 같은 곳이고, 이곳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혹시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냐 했더니, 어머니 쟤는 다 있다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거든요. 남한테 못되게 한 사람, 남 등쳐먹은 사람, 그다음에 남 속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당대에 못 받더라도 자식들이 안 되는 것들 어머니가 쭉 보셨대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가 귀한 거죠. 남의 새끼한테 나쁘게 했는데 내 새끼가 딴 데 가서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나 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거죠. 다 누구나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대접해줘야 우리 아이도 다른 데 가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를 어머니가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평생 사시면서 주위에만 봐도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네. 어머니 지금 허리가 되게 안 좋으세요. 허리가 되게 안 좋아서 앉아 계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고 무릎도 되게 안 좋으신데, 제가 이제 제목을 그 시절의 어머니 김옥순이라고 달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셨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사의 역사의 격변기에서 되게 힘들게 사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신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 한국이 재건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근데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제 어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지금 제대로 이제 서 있는 거 되게 힘드시고 이제 앉아만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힘들어 하시는데 그 허리가 바로 그 허리들을 딛고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 고마움들, 그 세월에 대한 고마움들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인터뷰하면서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아 이분들에게 비춰서 사실은 지금 내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어머니의 삶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요. 지금까지 이제 김옥순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아,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셨던 분들 아, 이렇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